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22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아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네, 주시은 아나운서 이번 순서까지는 건너뛰고 네. 다음 주부터 아침에 만났는데 목소리를 많이 찾긴 했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박아란의 3주 천하가 돼가고 있네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던 PD가 3주째 주시은 아나운서가 위협을 느낄지 모르겠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란 말이 다시 떠오르네요. 자, 지난 한 주는 축구 소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바빴죠. 예, 여자 월드컵 출정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강인 선수의 이적 소식. 드디어. 김민재도 뭐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조규성 선수도 갔고. 그렇죠. 진짜 한국 선수들이 이적 시장을 완전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어요. 정우영 선수도 왔고. 정우영 선수도 뭐 이종경 선수도 슈투트가르트. 돌아오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K리그에서 저희가 오늘 이제 하루 미룬 게 K리그 주중 경기 때문에 정리를 하려고 미뤘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어제. 아니 사실 화요일 경기는 재미가 진짜 없었거든요. 두 경기가 0대 0이었죠. 근데 수요일 경기 4경기가 너무 알차가지고 주말 경기도 완전 장난 아니었잖아요. 이거 예상을 하시고 약간 미루자고 한 거 아니에요? 진짜. 수요일 날 했으면 아쉬울 뻔했어요. 그러게요. 잘못 다루면. 근데 뭐 오늘 할 얘기들이 많아서 많이는 못 다룰 것 같아요. K리그를. 호다닥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슈 포커스 이강인 PSG 김민재 민헨 축구팬 새벽잠 다 잤다. 벌써 기다려집니다. 새 시즌이. SBS 스포츠 채널 좀 바빠지겠죠? 저 야구 중계하는데 아래 계속 나가요? 야구를 중계하는데 좌 하단에다가 프랑스 리그 이강인 출격에 또 이걸 하고 있더라고요. 스포츠 채널이. 자, 슛돌이 이강인이 파리로 날아갔습니다. 네. 그 꼬마가 진짜 이런 디플로그. 그러니까요. 들어요. 귀국할 때 네. 옷으로 선배가 얘기하셨었는데. 네.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네. 그 6월 A 매치를 위해서 귀국할 때 이강인 선수의 패션이 핑크색 모자, 그 다음에 스카이블루 하늘색 옷, 그 다음에 그 밝은 회색 그레이 해가지고 약간 PSG 이로 옷을 입고 왔다 해갖고 팬들 사이에서 이걸 암시한 게 아니냐. 오, 세심하다. 억지 같은데. 그런데 본인이 뭐 실제 어떤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흔히 입는 패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선수 치고는 되게 핑크색 특이한 모자를 그러니까 보니까 그 팬들이 참 디테일한 게 예전에 야. 공항 패션들을 다 본 거예요. 근데 거의 이강인 선수는 검은 모자를 썼고 그렇죠. 항상 짙은 색 옷을 입고 왔어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밝게 입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핑크색, 하늘색, 그래. 밝은 회색. 이건 한번 밝혀줘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등판했으면 좋겠네요. 그 놀랐으면은. 거기에다가 그때 얘기를 했지만 파리를 경유해서 들어가잖아요. 파리에서 그때 메디컬을 받았다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는데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도 다 그렇게 메디컬 그때 받은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강인 선수가 출국할 때까지 거의 한 달 넘게까지 얼마나 진짜 입이 근질근질했는지 본인이 공항에서 그렇게 옷으로 약간 힌트를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인도 어깨 좀 으쓱할 거고. 그럼요. 코디를 본인이 하나요? 누나가 줬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누나가 해줬어요. 누나가 약간 재밌잖아요. 복선을 가는 거. 말은 할 수 없지만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오피셜이다. 그래서 메디컬을 받고 왔다는 확신이 또 든 게 뭐냐면요.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 나온 사진들을 제가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머리 스타일이 다르죠. 머리 스타일이 다른 사진이 몇 장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고 당시에 머리 스타일이 좀 더 길어요. 지금 다른 오피셜 긴 머리 사진보다 길죠. 좀 긴 머리를 찍은 오피셜 사진인데 그거는 유니폼 앞모습만 나옵니다. 앞모습만 들고 찍은 거예요. 그거는 분명히 메디컬 받을 때 나중에 오피셜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한 장 찍어놓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급하게 파리에서 모든 이적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들어와라라고 해서 급하게 출국을 했거든요. 출국을 해서 가자마자 거의 시차를 보면은 내리자마자 거의 바로 그 파리 생제르맹 가서 오피셜 찍은 그 영상들을 찍은 상황이라서 헤어스타일도 한국에서 이제 와서 좀 머리 헤어커트하고 그래서 이제 오피셜 사진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 정도는 2,200만 유로. 이 정도면 이제 주전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완전 정도 주전급이죠. 이 정도면은 그래서 주전으로 성장하는 쓰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5년 계약입니다. 길어요. 진짜. 그 등번호도 마요르카에서 쓰던 19번을 그대로 배정해 준 것도 역시 이강인에 대한 뭔가 기대치가 있다는 의미고 다음 달 국내에서
바로 친선 경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 오피셜 나고 다음 날 나왔죠 그게. 계속 뭐 새로운 그 이강인과 파리 생제르맹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끊임없이.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좀 뒤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8월 3일 경기가 조금 논란이 될 것 같긴 해요. 왜요? 부산에서 해서? 일단 부산에서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장소는 뭐 아마 글로 확정될 거긴 한데 쿠팡에서 공식적으로 오피셜 이 경기를 한다고 했을 때 부산이라고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그게 공지를 썼다가 다시 좀 지웠던 네. 느낌이나. 왜냐면은 일단은 부산 엑스포 기원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거기 열리는 거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전북이랑 하는 거잖아요. 전북이 다른 부산이라는 경기장에 가서 전북 팀이 하는 거가 문제가 한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좀 이상하죠. 의미가 좀 달라. 이상하지. 그러게요. 자, 왜냐면요. 홈도 아니고. K리그 올스타면 몰라도 그죠? 부산은 이틀 뒤에 K리그 2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장에서. 아. 근데 그 PSG와 전북이 경기를 하면요. 못 치르게 됩니다. 홈 경기를 부산에서 못 치르게 됩니다.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 이유는요. 2부 리그 경기는 지금 가변석으로 운영합니다. 가변석으로 그 골대 뒤에다 가변석으로 운영해요. 근데 PSG 경기할 때는 가변석 다 치우게 됩니다. 치워야죠. 치우고 나서 그거를 가변석을 설치하고 잔디 상한 상태 다 고려했을 때 경기 못 치를 상황이에요. 부산 구단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기사보고 안 알았어요. 봤는데. 이 소식을. 아이고야. 한 그러면 방인데. 이거는 그럼 누가 결정을 한 거죠? 이거는 그럼 부산시인 건가? 부산시에서 결정을 했나?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했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죠. 와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우리 집인데 남의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냥 방빼 이거잖아요. 아니, 구단주가 또 대한축구협회장이잖아요. 그렇네요 또 그렇지. 여기저기 다 무시당하고 아이고, 살아 그분은. 부산 안 돼. 이거를 홈팀한테 얘기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썼다 지운 느낌이 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릴 것 같긴 한데 조금 논의가 좀 더 있어야 되지 절차를 않을까 하나도 밟지 않고 그냥 한 거고요. 질른 모양이네요. 냅다 이렇게. 거기다가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콘서트나 뭐 행사가 여러 차례 열려서 홈 경기를 거기서 못 치른 케이스가 꽤 돼요. 그래서 지금 부산 팬들이 많이 뿔이 난 상태입니다. 심지어 열받네. 네, 심지어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경기를 못 해가지고 그런 행사들 때문에 행사 여파로 그 바로 옆에 있는 보주 경기장에서 K리그 경기를 치는 적이 있어요. 지난해. 야, 그게 사실 굉장히 큰 뉴스가 돼야 하는 상황인데 예. 부산이 좀 잘하지 좀. 아이. 참 그런 상황이고 더군다나 문제는 그 경기 당일이 여자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경기 당일과 똑같은 날 PSG 신선 경기가 8월 3일이고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시간도 비슷하나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문제가 우리나라 독일전이 7시. 우리 3차전이구나. 7시예요? 7시죠. 아, 근데 그러면 이날 전반전과 후반전이 겹치겠네요. 일단은 경기 시간이 아직 공지가 안 됐거든요. 뭐 8시 하겠죠? 네. 예, 왜 가급죠?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요일인가요? 8월 3일이? 금요일? 8월 3일 목요일인가 목요일. 그런데 그래서 이 문제를 협회에다 질의를 해봤어요. 예전에 다른 데서 그 해외 팀들 초청해가지고 경기를 할 때 국내 K리그 경기가 겹친다고 해서 승인을 안 해준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물어봤더니 이건 다 대한축구협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협회에서는 국내에서 열리는 협회나 K리그 경기가 겹치지가 않는다. 이거는 피파 주관 대회다. 그래서 협회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가 않는다. 규정상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협회도 이거를 거절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든 관심이 이제 여자 월드컵에 더 쏠려야 될 상황임에도 같은 그러네요. 좀 그런 부분이 상황이죠. 있네. 좀 근데 이 경기 날짜랑 이런 걸 좀 바꾸기가 힘든 게 그렇죠. 그 전 일정을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일본 투어를 일본 마쳤거든요. 투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다음에 찍고 가는 그렇죠. 형식이잖아요. 그 일본에서 알나스르, 세레스 오사카, 인터밀란과 경기를 한 다음에 바로 경기하자마자 넘어와서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전북하고 경기를 하는 스케줄이에요. 근데 문제는 전북도 경기를 미룰 수가 없는 게 그다음 K리그 경기가 바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에 그 파리 생제르맹이 온다고 했을 때 이 소식은 되게 급박하게 알려진 게 있잖아요. 전에 이제 급박하게 아틀레티코 알려졌죠. 마드리드나 맨시티는 이미 뭐 올 초부터 근데 쿠팡 플레이 시리즈 3 그러니까 쿠팡에서 미리 준비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는 저도 그러니까 이가 네. 논의를 언제 매치가 결정이 되고 쿠팡이 사지 않았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랬겠죠. 네. 쿠팡이 추진한 건 아닐 테고. 아니 쿠팡이 추진은 했겠죠. 쿠팡 시리즈니까요. 쿠팡이 PSG를 미리 추진을 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강인이 된 다음에 이강인의 PSG가 확정된 다음에 사실상 근데 뭐 입단한다는 건 기정사실화됐으니까 그렇지 미리 추진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아무튼 좀 절차적으로 살짝 문제가 있네요. 네.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경기는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열릴지는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팬들은 정말 많이 몰릴 것 같긴 해요. 이런 논란 속에서. 관심은 뭐 어마어마하죠. 네, 지금
이강인 선수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구하겠다라고 지금 현지에서 난리가 났다라고 해요. 거의 품절 때 품절 현상이 나서 이강인이 그 리그왕에서 리강인이잖아요. 그쵸, 이름도 찰떡처럼 그래서 붙는. 저도 프랑스 현지에 있는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 같은 거나 이런 거 좀 정리되는 내용 보면은 다들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오피셜 샵에 가서 이강인 선수 유니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니폼을 그냥 사서 이강인 선수 마킹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킹하는 게 다 팔려가지고 지금 좀 더 마킹 계속 찍었어, 품절 매직으로 나가지고 쓸 수도 없고, 그죠? 진짜 이렇게. 네,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더라고 하고요. 이강인 선수 아니, 얘기하세요. 뭐 그런 한국 팬 이외에도 그 현지에서도 상당한 인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사가는 거 보니까. 제 생각엔요,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 사지 않았을까 싶고요. 일단 현지 팬들은 의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살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의 경기력을 한번 보고 그때 매료돼서 사진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워낙 파리 생제르맹 유명한 선수들 파리에 있는 관광객이라든가 뭐 그렇죠. 한국인 관광객들. 관광객들이나 한국인들이 주로 그렇게 다 사지 않았을까라는 일단 뭐 생각이 듭니다. 그 한국인 그 네티즌들의 힘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인스타 같은 거 오피셜 요새 많이 떴잖아요. 그런 거 일단 좋아요 수 압도적이고 이번에 또 그 파리 생제르맹 유튜브 들어가 보니까 그 이강인 선수 인터뷰한 거 있잖아요. 아, 거기도 독보적으로 조회수가 한 다른 거에 비해서 한 3-4배는 높더라고요. IT 강국이니까요, 우리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이적료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그런데 이거는 현지 언론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긴 한데 이강인 선수 바이아웃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1,700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고 2,200만 유로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저도 왜 자꾸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 생각했는데 현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본인한테 돌아가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것보다 이강인 옵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어떤 시즌에 그 해당 시즌에 어느 경기 이상 채우면 바이아웃이 올라간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뭐 2,200만 유로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금액이 2,200만 유로거든요. 314억 원. 예. 거기 결국 그렇게 해서 마지막 그 협상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길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파리 생제르맹은. 그리고 이강인 선수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 세론 이강인 선수가 가져가는 조항이 있습니다. 요거 배경 설명드리면은 발렌시아에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방출되면서 마요르카는 한 푼 들이지 않고 이강인 선수를 영입합니다. 그렇죠. 마요르카가 돈 벌었지. 그래서 마요르카는 이강인 선수에게 이 조항을 넣어준 거예요. 네가 다른 팀으로 이적할 때 내가 널 공짜로 영입했으니까 이적률 20% 줄게. 윈윈이네요. 그렇죠. 윈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연봉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이강인 선수도 차라리 그 20% 받는 거를 더 생각했을지 몰라도 이적률 20% 줄 테니 연봉은 좀 조금 낮게. 받아라. 그런 게 다 아마 계약 협상 과정에 있었을 괜찮네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존 연봉이 7억 8억 정도였는데 아니야 9억이었나? 하여튼 그 정도인데 지금 이번에 7, 8, 90억 네네. 정도 되죠? 네. 대여서 7, 8개. 네. 50만 유로였습니다. 50만 유로 지금 제가 계산이 안 돼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50만 유로면 한 7억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파리에서 받는 연봉은 한 57억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9배 정도 되죠. 네. 파리 생제르맹 치고 왜 내가 미소가 지어지지? 파리 생제르맹 꼬마가 이제 치고는 연애 57억 벌어들이는 꼬마라니요. 꼬마님. 우리 강인님께서 그래서 마요르카도 지금 엄청 이런 표현 신났죠. 정말 신났죠. 거의 예전 토트넘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은 가레스 베일을 토트넘이 레알 마드리드 할 때 그렇죠. 대박 주고 베일 유산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는 레거시? 1,400억을 받았거든요. 토트넘이. 그 1,400억을 모두 다 선수 영입에 썼어요. 그 손흥민도 그때 들어온 거죠. 아니요. 손흥민은 그 조금 이후에 들어온 그 거고요. 이유인가요? 그 당시에 영입한 선수들이 7명인데 에릭센, 파울리뉴, 솔다도, 샤들리, 카푸에, 키리케슈, 라멜라 이렇게 7명인데 문제는 이 중에 성공한 선수가 에릭센밖에 없네. 라멜라 정도? 반타작 정도. 라멜라 점오네요. 그래서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250억 조금 250억 정도 돼요. 이강인 선수에게 주는 돈 빼면은 그 돈으로 지금 뭐 한 5-6명 정도 영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더라고요. 아예 마요르카에겐 거의 이강인 선수는 거의 신급으로 지금 공상을 예. 해야 될 정도. 그 마요르카 사무실에도 저기 이강인 선수 얼굴 사진 하나 걸어놔야 되겠네요. 네. 자, 이 루이스 엘리케 감독과의 또 합도 기대가 되는데 네. 또 그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바르셀로나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었죠. 그때 3관왕 트래블 했었죠. 네. 네, 그 메시를 지도했던 경험도 있고 스타일도
이렇게 공격 축구 패스 좋아하고. 위주의 공격 축구. 네. 아주 이강인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지 네. 않을까. 제일 중요한 건 소통이 잘 된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스페인어는 물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이강인 선수가 운이 좋다라고 표현해야 될 게 감독이 스페인어를 쓰는 감독과 만나서 소통 잘 되고 어제 훈련 공 장면이 공개됐는데 거기서 이강인 선수가 공 몰고 들어갈 때 엘리케 감독이 뒤에서 박수 치면서 계속 뭐라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고강도 고강도. 그리고 한 가지는 솔레르 선수라고 있습니다. 네. 그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가 유스팀에서 뛸 때부터 발렌시아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선수인데요. 이강인 선수도 나이가 한 4살, 5살 정도 많은데 발렌시아에서만 같이 보낸 시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죠. 거의 한 7, 8년, 10년 가까이 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난해 이미 PSG로 이적을 한 상태예요. 그 선수가 이제 이강인의 도우미가 되겠죠. 그래서 훈련 전만 보면은 그 공 차는 훈련 시간 외에는 거의 그 선수랑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적응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뭐 실력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고 적응의 문제인데 그것도 뭔가 어느 쪽 약간 탄탄대로를 가누고 있는 것 같아갖고 순탄하게. 현지 언론에서도 주전 미드필더로 다 분류하고 있습니다. 예상. 네. 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바로 영입 다음 날 리카 에르난데스 영입 발표가 있었는데 네. 이 리카 에르난데스가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프랑스 국가대표 수비수잖아요. 중앙 수비수. 네, 평지 수비수. 이 선수가 이제 딱 빠지면서 이 자리에 이제 김민재가 딱 들어가게 되니까 김민재 오피셜이 나올 때가 됐는데요, 곧 그죠? 김민재 선수의 이적 선결 조건이 이 선수의 이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에르난데스 그러니까 이적이었고. 이강인 선수의 발표는 그 엘리케 감독 발표가 선결이었다면 이건 이제 에르난데스가 이적이 선결이었다. 네. 간지 꽤 됐어요 리카 선수가. 근데 이제 왜 안 나오고 있는지 빨리 기다려지고 있는 건데. 곧 나오겠죠. 이제 김민재가 아직 안 갔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인 메디컬 테스트를 받았죠. 일로 와,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와. 제가 좀 옆으로 다른 사이드로 들었는데 미넨 측에서 먼저 이렇게 구단 의료 스태프를 보낸 걸로 알고 있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요? 김민재 선수 측에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 처음에는 뭐- 그렇게 미넨 측에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나왔는데 그쵸, 많이 배려해서 이제 이 내용들이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알려져. 저도 그렇게 기사를 썼었고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퇴소할 시점에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가 일본 투어 가고 오피셜 찍고 퇴소한 상태에서 지금 3주 이상 동안 다른 근육을 썼어요. 축구 근육이 아닌 다른 근육을 쓴 상태에서 군인 훈련 근육. 훈련 근육을 썼죠. 유격 근육을 썼죠. 예. 그 몸 상태가 지금 완전 다운된 상태에서 지금 장거리 비행을 가서 메디컬 찍고 다시 장거리 비행을 타고 일본 투어까지 가고 할 걸 생각해 보니까 몸이 너무 망가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 선수 측에서 요청을 했고 구단에다가 우리 좀 이렇게 퇴소하자마자 한국에서 할 수 있겠냐 했고 구단에서 승케이 그걸 허락해줬다. 승낙해줬다. 승케이가 아니라 흔케이. 내가 살짝 넘어가려고 했는데 흔케이 자수를 하네요. 합쳐서 승케이로. 네. 워낙 뭐 바쁜 시즌을 보냈으니까요. 뭐 나폴리 가서도 워낙 많은 경기 뛰고, 뛰고. 그 유럽이 아닌 이 먼 아시아까지 와서 그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빅클럽의 의료팀들이 와서 메디컬 테스트하는 경우는 저는 거의 처음 보고요. 유럽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 가끔 유럽 안에서는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서야 뭐 이동이 편리하니까. 그 특히 뮌헨 같은 경우는 뮌헨 지정병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딱 가서 선수들이 하는 게 하고 오피셜 찍고 하는 게 그 다 수순인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이렇게 됐고 지금 계속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는 출국이 아직 한국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다음 주 정도에 출국을 할 것 같은데 뮌헨으로 갈 것 같습니다. 뮌헨도 일본 투어가 있잖아요. 일본 투어가 있는데 거기 바로 합류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제가 알기로는 독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하고 오피셜까지 발표가 그때쯤 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인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셜 발표는 나진 않고요. 하긴 한국에 있으니까 뭔가 좀 영상이라도 내보내고 해야 되는데 사진도 찍고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으니까. 아니 만약에 홍보팀도 오라 그러지 왜? 아니 저도 그 생각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사진 작가 느낌에. 홍보팀 와서 일본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일본으로 가게 되면 일본에서 오피셜 발표가 나는 거예요. 굳이 일본에서 할 거면 한국에서 하지. 일본에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에서는 안 하겠죠. 한국에서 하면 그렇죠. 하겠죠. 예, 그리고 그래서 뭐 지금- 기자회견도 한번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일본 투어로 넘어가면 되니까. 네.
그래서 김민재 선수 오피셜 다들 기다리시는 분들은 김민재 선수가 출국하는 게 언제쯤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다음 주 초 정도로 좀 알고 다음 주 있고요. 초에? 네. 거기서 가서 하자마자 또 바로 또 근데 일본 투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한 스케줄이 될 거예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지금 오피셜만 확정되면은 그때 이제 나올 기사들이긴 하지만 이정료 5천만 유로 한국 선수 손흥민 선수를 넘어 역대 1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정료 1,200만 유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정료? 아니 연봉. 연봉? 네네. 아, 오늘 좀 많네요. 이건 넘어갈 수가 없었어. 이정료뿐만 아니라 연봉까지도 손흥민 선수를 넘어서 지금 다 1위로 올라서게 될 가능성이 참 아시아 1위 또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아시아 공지에 몰리고 있구나 지금 네가. 지금 아시아 1위가 현재 누군데요? 그러니까 이정료가 아, 이 정도는 당연하죠. 이 정도는 당연한 거고. 이 연봉도- 정도는 당연하지. 연봉도 지금 손흥민이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1위 1위였으니까. 아닌가요? 아. 네. 그런 걸 왜 질문해요? 그러게 왜 질문했을까요? 자 이쯤에서 자 이제 여자 월드컵의 시간이 됐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IT와 마지막 평가전을 갖고 마지막은 국내에서는 마지막이고 한 번 더 하죠 현지에서. 16일 날 네덜란드와 평가전을 하는데요. 오, 이거는- 그거는 비공개입니다. 네. 그거는 공식적으로 FIFA A 매치에 안 들어가는 경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말 그대로 연습 경기네. 말 그대로 연습 경기. 그럼 뭐 쿼터로 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그렇죠. 네. 선수 교체 제한도 없고 이런 식으로 비공식 경기 그런 식으로? 네. 그래서 지금 결과도 공개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과까지도 네. 사실 결과를 뭐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굳이 약간 컨디션 조절 느낌이 강한. 알면 또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자 IT와 마지막 평가전 전반전과 후반전이 완전히 경기가 극과 극이었습니다. 맞아요. IT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던데요. 의외였습니다. 물론 이제 약간 촌놈 마라톤 하듯이 전반에 쏟아 부어가지고 후반에는 거의 뛰지를 못하더라고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고강도의 효과가 후반에 발휘되는 그런 모습이었고 사실 근데 전반전만 봤을 때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모든 면에서 IT한테 밀렸어요. 콜린베 감독의 멘트를 주목해야 되는데 경기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나왔는데 IT는 콜롬비아와 확실히 다른 스타일의 축구를 구사하거든요. 근데 가상 콜롬비아예요. 이유가 가상 왜? 콜롬비아라고 했지만 다른 스타일이지만 가상 콜롬비아라고 여긴 게 콜롬비아의 콜린베 감독 말로는 스피드가 빨라서 뒷공간 침투하는 선수들이 많대요. 콜롬비아에? 콜롬비아에. IT가 딱 그랬잖아요. IT가 축구하는 스타일이 다른데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IT. 그래서 콜린베 감독은 나는 이 경기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과연 그 스피드 빠른 선수들의 뒷공간 침투를 막을 수 있는지 거기서 약점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그 약점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지를 이 경기에서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전반에 딱 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완해야 되겠다. 진짜 한 골 먹은 게 다행일 정도로 네. 그렇죠. 한 3번, 4번 정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거의 그 선제골 장면도 후방에서 그냥 날라온 공을 그러니까, 뒷공간 네. 침투해서 빠른 스피드와 스피드로 들어와서. 개인기가 뭐 아주 네. 좋던데요, 선수들이. 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전반에 정말 그렇게 고전을 했는데 실점 이후에 그 콜린베 감독이 전술 변화를 주죠. 그렇죠. 전술 변화를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바꾸고 거기서 오른쪽 윙백에 있던 추요주 선수를 약간 중앙으로 해서 상대 선수를 거의 맨투맨식으로 주요 선수를 맡기거든요. 그 전술 변화를 하면서 조금 경기 흐름을 되찾아온. 맞아요. 한 전반 한 중반부터는 좀 이렇게 자기 페이스를 좀 찾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죠. 감독이 본인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전술을 이렇게 좀 금방 바꾸기는 쉽지 않은데 결단력을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추효주 선수가 그 전반 초반까지는 되게 좀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 오른쪽 제일 처음에 윙백에 섰다가 하면서 그 약간 뭐 뒷공간 스피드에 좀 많이 밀리는 모습 보였는데 오히려 중원에서 1대1 마크를 시키니까 조금 더 자기 옷에 맞는 스타일을 좀 더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해요. 장슬기의 골은 정말 예술이었죠. 인생골이죠, 그죠? 원더골. 장슬기 선수 그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 뭐 진짜 저 개인적으로 또 되게 장슬기 선수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와 골 터졌는데 사실 그 뭔가 그 뭐 대포할 슛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하고 궤적이 스피드는 좀 느렸죠. 네, 근데 뭔가 갈까 들어가나 차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다가 진짜 절묘하게 그 구석을 정확하게 찔러버린. 이게 또 세계적으로도 많이 회자가 된. 그러니까 그 그런 골보다 골이었어요. 세레머니가 더 화제가 됐어요. 그거를 좀 설명해 달라는 건데 딴 거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 원래 말귀를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 장슬기 선수가 골 넣고 나서 본인도 놀랐는지 막 이게 밝게 웃으면서 이게 손으로 입을 가린 그
세리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리액션을 했는데 이게 해외 그런 뭐 축구 커뮤니티나 사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요? 화제가 됐어요. 네, 그게 또 딱 올렸더니 막 조회수랑 그런 조회수가 폭발을 그렇죠. 선수가 골 넣으면 막 환호하고 막 날뛰고 이래야 되는데 나 봤냐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들어갔네? 이렇게 귀여웠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수줍은 세리머니다 뭐 이런 또 댓글이 달리는. 정말 장슬기 선수는 콜린 베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고요. 이 선수는 멀티플레이어예요, 정말. 측면, 위아래, 중앙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 A 매치 그 약간 수비 선수임에도 A 매치 90경기에서 13골을 넣었어요. 득점력이 상당히 있는 선수고 이런 중거리포 한 방 정말 월드컵에서 터지면은 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이 경기에서도 장슬기 선수한테 되게 좀 공격적인 역할을 많이 맡겼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골 장면 이외에도 슈팅을 때리거나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도 되게 많았고 그래서 그 장슬기 선수가 위에 올라가니까 오히려 조소연 선수가 좀 뒤를 받치는 네. 그 왼쪽에서의 그 라인의 합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또 대한민국의 이 여자 축구의 공격 핵심 축이 이 왼쪽 라인이지 않을까 그런 거 좀 더 살필 수 있었습니다. 저는 IT 경기 보면서 또 한 건 느낀 거는 우리나라는 이선 공격이 잘 풀려야 이번 월드컵에서 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최전방 공격수를 보면은 지금 손아연, 그 다음에 최유리, 강채림, 박은선, 그 다음에 KC 페어 선수 이렇게 공격수를 지금 상당히 많이 뒀는데 지금 이날 IT전 같은 경우만 해도 최유리 선수와 손아연 선수를 넣었는데 이 두 선수의 강점은 손아연 선수 같은 경우는 여자 대표팀 최고의 체력 왕입니다. 진짜 이 경기도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예, 진짜 거의 수비 진영까지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콜린베 감독이 가장 강조하는 게 전방 압박이거든요. 전방 압박을 일선에서 제일 많이 해주는 선수. 오히려 골보다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해주는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손아연 선수가 하고 있고요. 이 선수가 체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지난 4월달에 소집했을 때 삑삑이 공포의 삑삑이 있잖아요. 그거를 1등 했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지켜보면서 박수 주면서 환호할 정도로 저게 돼? 저게 돼? 오래 뛰는 그러니까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한참 쉬다가 이제 체력 되찾아서 일어나서 응원할 정도까지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그날 셔틀런에서 20.15km를 뛰었다고 해요. 와 20km를 뛰었다고요? 와, 뭐 마라톤 그냥 하프 가는 마라톤. 네, 그 정도로 삑삑이로 20km 뛰었다는 건 와. 대단하네. 높은 그 빠른 스피드로. 근데 저도 이 경기에서 좀 그 감명 받았던 장면이 한 후반 25분쯤에 있었는데 그 손아연 선수가 이제 다른 선수들과 패스 주고받으면서 공격 찬스까지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볼이 뺏기니까 진짜 하프라인까지 내려가서 뛰어요. 바로 네. 근데 그것도 전속력으로. 근데 사실 그 날씨도 되게 덥잖아요. 엄청 더웠죠 또 그날. 후반 25분에 이렇게 풀 스피드로 이렇게 수비 가담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진짜 적극성이랑 체력이 남다르다. 그래서 원톱보다는 투톱을 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손아연 선수가 그 한 축을 맡으면서 그런 역할을 해주고 나머지 한 짜리 최전방 포지션 선수가 이제 골을 넣어줘야 되는데 최유리 선수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뒤에 주소연, 조소연, 그렇죠. 이금민 선수 모두 득점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손아연 선수가 그렇게 앞에서 압박을 해주면서 수비를 끌고 가는 생기는 공간을 이제 아까 제가 이선이 공격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손아연 선수에게는 골보다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흘러나오는 리바운드 볼을 조소연, 이금민 지소연 선수들이 좀 마무리하는 이번 IT전에서 이 선수들이 슈팅을 엄청 많이 때렸거든요. 맞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월드컵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득점 장면도 다 요 선수들이 했었죠. 뭐 그 조소연 선수가 페널티킥 얻어내는 장면에서도 장슬기 선수와 이제 패스를 주고받다가 이 페널티킥을 따냈고 마무리는 이제 지소연 선수가 했는 이 선에서의 공격이 확실하게 좀 더 판도를 가리지 않을까.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IT전 경기력 전반에 보다 후반에 좀 이제 체력의 우위를 앞세워서 나아졌다고 하지만 경기력은 많이 좋진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는 게 3주 동안 정말 고강도 체력 훈련했어요. 선수들이 밥다 먹기 싫다고 할 정도로 고강도 진이 빠진 상태에서 했구나. 이게 월드컵 준비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그렇게 체력 훈련을 해서 선수들의 몸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최악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콜린베 감독은 이날 경기 결과에 크게 신경 안 썼어요. 그 선수들이 저점을 찍은 상태부터 이제 IT전을 기점으로 해서 체력 훈련은 끝나고 이제 출국했잖아요. 현지에서 이제 컨디션을 올라오는 이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올라간 사이클에서 그래서 콜린베 감독이 이제 시드니 가서 뭘 할 거냐, 어떤 걸 중점 두고 거냐 했더니 날카로움을 찾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콜린베 감독이 다 이 사이클을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남은 2주 동안 정말 네덜란드전은 16일 날 치르는데 네덜란드전도 선수들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서서히 끌어올리는 단계에 있는 거고 1차전은 딱 맞춰서 2주 동안 그 날카로움을 끌어올려서 이제 경기에 나서겠죠.
하성룡 기자가 이렇게 막 굉장히 긍정적으로 분석을 하면 살짝 네. 결과로 잘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안 좋았죠 좀. 자신 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왜냐면 불러온 기술. 왜냐면은 성적이 좋으면 제가 출장하거든요. 여러 가지가 걸려 있는 거라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아니 저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반전에는 그 다른 걸 다 그 배경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뭐 체력이 진이 빠져 있다 뭐 이런 거는 다 빼고 경기만으로 봤을 때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그렇죠. 많이 전반전은 실망스러웠죠. 굉장히 실망스러웠는데 그래도 후반에 이 체력으로 버티면서 뛰는 거 보니까 아 그래도 희망이 좀 보인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2002년 때도 우리 히딩크 그러니까요. 감독이 제가 체력으로 저도 지난 출연했을 때 히딩크하고 좀 비슷하게 네. 준비를 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뭐 행복회로 계속 돌려야죠. 네 행복해로 돌리고 지금 1차전만 일단 이기면 1차전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빼고 콜린빌 감독님이 그리고 또 요 경기 조금 뭔가 감추고 있다는 생각도 받았던 게 이 선수 교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한 3명 정도만 바꿨고 또 우리 항상 그 박은선 선수의 한 방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감춘 것 보면은 진짜 센 거는 본선 무대에서 다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근데 뭐 평가전에서 감추고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지 않나? 평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거를 감췄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실전처럼 해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죠. 오히려. 근데 저는 이제 KC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KC 어느 정도 뛰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좀 약간 안 나왔지. KC 선수 안 나왔죠. 안 나왔죠. 네. 그럼 이강인처럼 본선 가서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박은선 선수도 안 나왔고요. 박은선은 뭐 몇 경기를 뛰었으니까 그 전에도 KC 선수는 아직도 이제 베일에 가려 있는. 그렇죠. KC 선수 같은 아마 경우는 뭔가 좀 후반 비밀병기 같은 걸로 쓰지 않을까. 맞아요. 확실하게 뭔가 롤을 주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분은 살짝 감췄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비장의 무기라면. KC 선수가 저기 미국에서 뛰는 경기 영상을 제가 조금 몇 개 살펴봤는데 스타일이 딱 특징이 있더라고요. 피지컬이 워낙 좋잖아요. 네. 피지컬로 상대 몸싸움을 하면서 비집고 들어가서 골대까지 비집고 들어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우당탕탕. 네, 약간 우당탕탕. 황희찬 근데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스피드는 빠르지 않고. 근데 힘이. 후방에서 공이 넘어오면은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냥 공을 몰고 들어가는데 비비면서 들어가는 비비면서 들어가는 스타일이죠. 마틴 아담. 그래서 아담. 지금 박은선 선수 같은 경우도 약간 타깃형으로 공 받아줘서 공을 머리로 떨어뜨려주는? 떨궈주고 아니면 헤더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는 직접 받은 다음에 몰고 들어가는 스타일. 그래서 약간 여포 스타일. 콜린 벨 감독이 상대 팀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조커로 박은선 선수와 KC를 번갈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둘 다 워낙 피지컬이 강점이니까 진짜 마지막에 지고 있을 때는 둘 선수를 동시에 투입할 수도 있는 담고. 그 지금 여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지금 시드니 입성해서 첫 훈련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는 따로 취재한 부분인데 선수들이 들어갈 때부터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축구협회 2019년도에도 물론 선수들이 피파 지원금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석을 하고 들어가긴 했는데 이번에는 기종을 최고 큰 기종으로 바꿔서 모두 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A380 뭐 이런 거 탔나 보죠. 그런 거 탄 것 같은데 어떻게 했냐면 1월달에 축구협회가 저기 항공편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공식 스폰서인 아시아나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름 성수기라서 워낙 이미 예약이 꽉 차 있고 큰 항공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A매치 열릴 때 여자 축구 대표팀이 비즈니스 탄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전에 남자들은 계속 비즈니스 타왔는데 여자들은 비즈니스를 안 탔었어요. 그러다가 신세계가 후원하면서부터 비즈니스를 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월드컵 같은 경우 이번에 25명 예비 엔트리까지 25명을 다 태워야 되는데 성수기라서 없는 거예요, 좌석이. 그래서 아시아나랑 협조를 해서 이 항공기 기종을 바꾸는데 엄청 오래 걸렸다고요. 노력을 많이 했고. 그래서 최고 큰 기종으로 해서 25명 전부를 다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가는데 아시아나를 해서 아시아나에서 아시아나로. 예 가는데 선수들이 비행기에서 비즈니스석 타는 모습 나오는데 그냥 비즈니스석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넓은 비즈니스석 처음이라고 하면서 엄청 선수들이 편하게 가는 모습을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드니 입성할 때 시드니 교민들이 나와서 공항에서부터 인사해주고 남자 대표팀과 똑같이 숙소 들어갈 때 각 방에 각 방 선수들 유니폼이랑 이런 거 다 카타르 해주고, 월드컵 다 해주고, 기억하시죠? 똑같이 해주고 선수들이 신경 많이 쓰고 신경 있군요. 많이 써서 이번에 선수들이 들어갈 때부터 엄청 기분이 많이 업돼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번 여자 월드컵은 열기가 그러니까 미국 출정식도 잠깐 그 SNTV에 들어온 거 봤는데
지금 SNTV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 팀마다. 각 팀마다 들어올 때마다 다 들어오는데 다 환영 인파라든가 미국 그 마지막 훈련 그 어디였죠? 시애틀인가 샌디에고에선가 했는데 거기 보니까 뭐 관중이 엄청나게 많던데요. 그리고 선수 한 명 한 명 다 소개해가지고 가운데 일렬로 쫙 이렇게 단상에서 경기장 가운데 단상 길게 해가지고 선수 한 명 다 소개하고 하는데 그 많은 관중들 사이에서 역시 야 저게 세계 최강 팀은 저 정도구나. 어깨 힘 들어가죠. 예, 그 전에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열기가 뜨거운 것 같아요. 특히 또 3연패를 노리는 팀이니까. 반응도 굉장히 좋고. 아 이런 무대에서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느 때보다 좋은 환경에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상 첫 8강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차전은 7월 25일 11시 콜롬비아죠. 오전 11시네요. 이게 애들레이드죠. 시드니입니다. 시드니. 1차전 시드니. 1차전 시드니, 2차전이 애들레이드, 3차전이 멜버른인가요? 브리즈번입니다. 브리즈번. 자 콜롬비아, 모로코, 독일 상대로 16강 가면 혹시 뭐 대충 어느 팀 만나는지는 16강 윤곽은 가면 나오나요? 네, 이게 32개 팀으로 되면서 이미 16강 대진이 1, 2위 니- 있고요. 예. 1, 2위. 예. 그 크로스로 체크를 했는데 그 조의 1, 2위 유력한 팀이 브라질과 프랑스입니다. 상대조. 16강. 조별리그를 일단 즐기고요. 2019년 월드컵 때 우리가 아니죠 15년도에 16강 갔을 때 네네. 그때 16강에서 프랑스에 3대 0으로 졌던.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조별리그에서 만나서 또 4대 0으로 졌었나? 프랑스는 프랑스는 좀 계속 거의 미국급이잖아요. 그렇죠. 프랑스 여자 축구 리그만 따지면 프랑스가 거의 최고로 치지 않나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 또 혹시나 16강 갔는데 프랑스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브라질을 만나는 게 다 우승 후보네요. 네. 어쨌든 열심히 하고 과정이 중요하니까요. 자 일단 K리그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변 최다 관중 최다 골 화끈했던 수요일 밤 K리그. 화근했던 화끈했 나는 또 화끈했던이라고 읽었네 이걸 또. 화끈했던 타가 화근이었네요. 화요일 날 근무했던 오늘 관대하시네요. 아니 그 관대야 이게 화근이네요 진짜. 노렸다면은 예. 주시은 아나운서가 없는 게 화근이네. 아, 원래 오사 좀 잠잠했었는데. 주시은 아나운서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 어제 그 서울이 7대1로 이겨가지고 이야. 들떠 있어요. 라이브로 못 본 게 한입니다, 진짜. 어제는 뭐 서울 경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 인천이 울산을 잡은 게 뭐 굉장했죠. 그렇죠. 예상치도 그것도 울산에서. 그쵸 홈에서 아, 절대 안방에서 질 것 같지 않는 그 울산이었는데 심지어 이 경기에서도 그 후반 막판에 동점골로 아담이 이거 뭐 또 울산 하겠구나라는 수순이었거든요. 극장골의 행연이었죠. 맞아요. 이 경기에서 인천이 완벽한 수비 전술로 이긴 경기입니다. 수비로 승리를 거둔. 네. 뭐 물론 골로 이렇게 는 것도 있지만 인천이 정말 최전방 공격 3명 빼고 두 줄로 세워가지고 아예 전반부터? 전반부터 후반부터 내려섰던 경기. 그래서 아예 두 줄로 그냥 내려서서 울산이 공격할 때는 최전방 공격수 천성훈 선수가 조금 살짝 있고 아예 진짜로 벽을 쳐는 것처럼 두 줄로 이렇게 5명씩 다섯 명 4명 5명 4명 골키퍼 빼고 최전방 빼고 5명 4명이 서가지고 울산이 그렇다 보니까 밀집 수비를 평소에는 중앙 공격으로 잘 풀어가는 팀인데 울산이 이런 수비를 못 뚫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날 울산 공격이 안 됐어요. 홍명보 감독이 경기 후에 밝힌 이 멘트가 있는데 우리의 공격은 U자형이었다. 그 말발굽 비디오 말발굽형인데 이게 이 홍명보 감독이 생각하는 이 U자형이 공격이 안 된 거예요. 그쵸. 가운데를 찔러버려야 되는데. 그렇죠. 울산은 진짜 바코 뭐 이청용부터 해가지고 중앙에서 2대1 터치 패스로 해서 들어가 짧게 들어가는 그런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 팀인데 이날 경기는 그냥 공을 측면으로만 뿌린 거예요. 측면으로만 뿌리고 측면에서 크로스했는데 크로스도 잘 안 올라가고 그래서 울산은 한마디로 공격이 잘 안 됐던 팀인데 어떻게 또 거의 다 마틴 아담 선수 전반에 골대 한 번, 후반에 그렇죠. 아타루 선수 골대 한 번, 골대 불운까지 시달린 데다가 마틴 아담 선수가 후반에 꾸역꾸역 헤더골을 하나 헤더골 맞죠? 헤더골. 네, 헤더골을 넣었죠. 그걸로 비기나 했던 경기였는데 마지막 정말 제르소와 에르난데스 제르소의 돌파는 진짜 예술이었죠. 스피드가 정말 예술이죠. 네. 그 빠른 스피드에서 골키퍼까지 제끼면서 그냥 만들어줬죠 골을. 사실 뭐 제주에서 인천 왔을 때 그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는 이번 시즌 활약이 좀 조조했던 것 같은데 이번 마지막 그 에르난데스의 골을 도왔던 한 방으로 모든 걸 갚지 않았나. 네. 그래서 인천은 수비로 그렇게 90분 이상 버티고 그렇게 골로
넣었다 마지막 비기기방한 경기를 거의 마지막 확실한 역습으로 이겼던 경기고요. 인천이 울산에 정말 이긴 적이 없었어요. 2018년도에 마지막 승리를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었던 선수가 김보섭 선수거든요. 네. 근데 이날 또 5년 만에 거의 4년 10개월 만에 승리했는데 그 승리한 경기에 또 선제골을 김보섭 선수가 넣었죠. 5년 만에 승리했는데 그 5년 만에 또 선제골을 넣은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또 중거리 포 되게 멋있게 넣었죠. 이번 네, 경기에서. 중거리포 낮게 깔리게 잘 넣었죠. 울산전에 그동안 2018년 9월 이후에 5무 8패를 기록했습니다. 그 14경기 만에 승리를 한 거고요. 울산의 홈 경기 리그 첫 패배를 남긴 팀이 이제 인천이 된 거죠. 올 시즌. 네. 인천은 지금 천성훈 선수가 최전방에서 잘 버텨주고 있어요. 리그 6경기에서 4골 넣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에르난데스가 이날 1골 1도움, 에르난데스가 좀 부진했다가 터지고 있고 거기다가 무고사를 깜짝 영입했습니다. 맞아요. 인천 맞아. 낭만적이었죠, 진짜. 영입 과정 오피셜라는 과정 보셨나요? 공항에서 음. 대표이사랑 장내 아나운서가 커피숍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무고사가 공항에 나온 장면을 딱 비춰주면서 오피셜 발표한 겁니다. 깜짝 발표한 겁니다. 무슨 플래시몹 어떻게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 라이브로. 구단 대표이사와 장내 아나운서가 커피숍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무고사 선수가 이제 나올 때 딱 비추면서 우리 영입 선수입니다 하면서 깜짝 발표한 거예요. 이미 다 각본은 짜놓고. 각본 짜놓고 팬에게 알리지 않고. 그러니까 뭐 울산은 저기 중공업 현대중공업 가서 진짜 뭐 이렇게 뭐 장비들이랑 사진 찍고 그 지역 명물과. 근데 그거는 이제 하잖아요. 오피셜을 발표한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하고 공개하는 거고. 이건 라이브. 영입 발표를 그렇게 라이브로 야. 하죠. 근데 또 그래서- 인천 공항이니까 또 가능한.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무고사 선수가 사복을 입고 나왔다가 카메라 딱 비치니까 사복을 딱 보는데 인천이 인천은 강하다 이 세레머니까지 딱 하는 K리그에서 오랜만에 보는 약간 신선한 그거고요. 무고사 선수가 돌아오는 과정도 되게 좀 아까 말한 낭만이 좀 있는데 그렇죠. 무고사 선수가 지금 빗셀고베 네, 빗셀고베 있었죠. 빗셀고베 맞죠? 빗셀고베에서 가서 완전 주전에서 완전 밀리고요. 경기를 거의 못 나간 상황이에요. 뭐 8경기 정도 뛰었다 그러더라고요. 못 나간 상황인데 내년까지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천 구단에서는 원래 지난 겨울에도 한번 영입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죠. 결혼식까지 뭐 직접 결혼식까지 찾아- 대표이사가 찾아갔었고 그러다가 2024년 우리가 무고사를 계약을 하겠다라고 미리 빗셀고베에 이적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빗셀고베에서 고연봉자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지금 데려가라. 우리가 FA로 풀어주겠다. 빗셀고베 입장에서는 이적료를 못 받더라도 연봉을 아끼겠다라는 입장이었고 무고사 선수는 그건 무 선수가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연봉 부분이니까. 무고사 발음 잘 안 돼요? 예. 무슨 그래서 무사고 무사고로 무사고는 발음이 잘 되는데 무고사 선수가 그 자녀 연봉까지 다 포기하고 인천에 와서 온 겁니다. 인천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고 다른 팀에서도 오퍼가 엄청 많았는데 다 제치고 인천으로 온 그 친정팀과의 의리를 생각하는 구단과 그 선수와의 이 어떤 낭만이 오랜만에 좀 느껴지는 그런 의리 그죠? 프로 세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그렇죠. 그죠? 돈까지 포기하고. 의리도 발음이 안 좋았죠. 네. 의리? 의리 발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했는데 바로 하셔가지고 아니 그 의리를 강조한 거죠 저는. 네네 좀 움츠러들게 되네요. 제발 저린다고 하죠 그런 걸. 네 맞습니다. 자 인천이 울산을 잡은 반면 대전은 전북을 잡을 뻔했죠. 완전 신났는데 신났는데 마지막에 너무 맥이 빠지게. 그 연막탄 같이 왜 터트려 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만들어서 항상 그 장마철에 K리그 이런 장면들이 많죠. 이렇게 연기가 안 날아가죠. 공기가 무거워져. 축포를 터트렸는데 바로 그게 암흑 속으로. 뿌옇고 하필이면 그 드로인을 정말 잘했어요. 네. 드로인을 순간적으로 높이 띄워가지고 골키퍼가 아마 약간 시야가 밝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아마 또 앞에서 수비수가 걷어줄 거라 그렇지 그런 생각했을 거고. 약간 좀 합이 안 맞았지만. 무엇보다 그 결승골 터지고 나서 너무 선수들이 약간 이런 말 해보죠. 정신줄 약간 놓은 것 같아요. 이미 극장이었으니까 네네네. 오픈했는데. 추가 시간 1분에 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뭐 그 전에도 뭐 골을 넣었는데 뭐 취소되고 이미 좀 흥분할 대로 흥분할 수밖에. 그리고 이날 또 되게 많은 관중이 찾아왔잖아요. 아이브 안유진 씨가 직접 시축을 나서갖고 누가 시축을 했어요? 안유진 씨 아이브에 이것도 잘 아시지 않을까요? 아이브? 지락 씨. 네, 아이브. 금시초문이네. 저도
그래서 지금 평일인데도 2만 명이 넘는 분이 이 대전을 찾아주셨어요. 그래갖고 올 시즌 대전에서는 시즌 최다 관중이 방문을 했고 평일 역대 최다 관중 2위를 기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선수들도 흥분을 할 많은 수밖에. 관중 너무 들떴어요. 그런 환경이 좀 되지 않았나? 반면에 전북은 좀 어땠나요 경기력이? 전북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어요. 이날 경기에서 전북 같은 경우 송민규 선수의 선제골이 주구장창 노리긴 했는데 골이 잘 안 들어간 상황인데 송민규 선수의 이날 피니시 능력이 너무 좋았죠. 좋았죠. 그거는 딱 거의 한 번의 찬스. 약간 몸으로 비시고 들어와서 그 정도 차는 거는 약간 해리케인 느낌, 해리케인 보는 느낌이었고 전북이 경기력이 뭐 이전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좀 좋진 않았지만 제 말은 이제 그 페트레스쿠 감독이 바뀐 스타일이- 다음에 그쵸. 페트레스쿠 아직 감독. 성과가 잘 안 나니까. 아니요. 페트레스쿠 감독 오면서 약간 경기 스타일이 확실히 바뀌면서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됐어요. 예전에 약간 전북 닭공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지금 페트레스쿠 감독이 리그 3경기에서 지금 3경기 다 2골씩 넣었고요. 그 전까지는 전북이 골을 많이 못 넣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감독 스타일이 확실해요. 측면으로 그냥 측면으로 공 쫙 한 번에 뿌려주고 측면에서 우당탕탕 올려서 들어가고 중앙으로 바로 파고 들어가고 스타일이 뭐 만들어간다는 스타일보다는 그러니까 이 송민규 선수의 골 장면도 뒤에서 그냥 바로 후방에서. 찍은 거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직선적인 굵고 예전 최강희 감독 시절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요. 네, 그래서 그 색깔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공격력이 확실하게 이전보다는 좋아졌다. 그래서 또 외국인 감독이 와서 근데 본인의 골도 많이 먹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여하튼 2승했죠. 2승했나요? 리그 2연승 달리다가 대전하고 지금 비긴 거죠. 그 전에 FA컵도 있었고요. 리그 기준으로는 2연승을 했었죠. 네. 광주와 데뷔전에서 패한 다음에 2연승 후 지금 다시 무승. 제주를 2대0 꺾고 서울 2대1로 그때 꺾었었죠. 네, 네. 그리고 2위 포항은 지난 동해안 더비에서 울산한테 네. 완전 경기는 완전히 압도했는데 신나게 팼는데 그쵸. 골을 못 넣었죠. 골을 못 넣었죠. 그때 주민기 선수가 골 넣었었고 이날 울산이 패배한 것도 그렇고 포항이 이날 제대로 된 경기력을 발휘하지 못한 건 물론 퇴장 변수도 있었지만 선수들의 체력이 두 팀이 워낙 포항 라이벌 더비를 치르고 나서 체력이 워낙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 뛰었어요 네, 선수들이. 너무 많이 뛰었어요. 진짜 이기려고.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이번에 이제 울산 그 인천한테 지고 나서 그런 멘트를 했더라고요. 동해안 더비에 네. 후유증이 좀 있다. 네, 네. 더비 경기를 하고 난 다음 경기는 늘 항상 힘들다. 이런 그러겠네요.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3일밖에 못 쉬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평일. 거기다가 포항 같은 경우는 후반 12분에 하창래 선수가 전진우 선수의 완벽한 득점 기회를 막으면서 퇴장을 당합니다. 그거를 밀리치 선수가 이제 강력한 프리킥으로 넣어서 선제골 넣었던 거고요. 하창래 선수가 퇴장당한 다음에 거의 30분 정도로 포항 선수들이 그렇게 체력 힘든 상황에서도 수적 점점점 열세에서도 뛰었는데 비긴 게 다행이네요. 그런데도 한 명 공백이 안 느껴질 정도로 포항이 잘했어요. 그러니까 수원 삼성은 참 못 이겨요. 뮬리치가 2경기 연속 골. 네. 네.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보이는 건 이번에 그 포항 경기에서 카즈키 선수 예, 좋더라고요. 패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이번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해주셨던 그 밀리치가 그 프리킥 골 넣었던 그 아니, 반칙이었던 반칙 전진우 선수의 전진호 선수가 패스였던 와 그 뒤에서부터 한 방에 그 대지를 가르는 패스라 그러죠. 와 땅볼로 쭉 깔려서 가는데 그 사이에 그 포항 선수 한 2명을 제껴버리는 그냥 패스. 진짜 와. 근데 그 장면 이외에도 되게 센스가 돋보이고 전방에 볼을 뿌려주는 그 퀄리티가 되게 좋아서 네. 뭔가 전방에서만 조금 더 해결을 해주면 되지 않나 수원은 진짜. 김명수 감독이 중앙 미드필더 쪽에 좀 고민이 있었어요. 고승범 선수가 있고 그 자리에 김보경 선수를 내려서 쓰기도 했었는데 이제 카츠키 선수가 정확한 포지션은 수비형 미드필더입니다. 이제 고승범 선수가 앞에서 볼을 좀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 카츠키 선수는 볼을 받으면 바로바로 킬 패스를 찔러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 약간 중앙 조합이 지금 되게 맞아요. 카츠키 선수가 오면서 확 좋아진 수원 지금 공격진이고요. 밀리치 선수가 지금 2경기 연속골 터지고 있는데 이 선수의 문제는 하프타임 선수입니다. 그 체력이 90분 뛸 체력이 안 돼요. 전반에만 보이는 선수구나. 그 후반에 교체로 들어오든지 전반만 뛰고 나가든지. 후반이 낫겠네요 그러면. 네. 또 고무열 선수도 뭐 영입했고요. 그렇죠. 고명 선수 영입했고 수원은 이제 그 김명수 감독 멘트예요. 카츠키 선수가 들어오면서 볼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색깔을 조금씩 낼 건데 지금 3경기 연속 그래도 패배가 없습니다. 지금 승리도 없고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강원도 마찬가지일걸요? 야. 승리도 없고 패배도 없고. 네.
계속 승점 3점 차를 유지하면서 근데 수원 입장에서 이런 경기는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원이 항상 득점 빈곤에 시달렸는데 그래도 최근 3경기 4골. 그래도 득점력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그런 희망회로를 또 돌려봅니다. 수원에 왜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수원 서포터. 그러니까 세 경기에서 득점이 4골이라는 거는 실점도 4골이라는 얘기잖아요. 어허. 자, 이제 서울 7대2 수원 FC. 저는 수원 FC 지난 주말에 네. 어디하고 했죠? 2대 0으로 이기다가 2대2. 2대 2로 후반에 2골 내주면서 비겼는데 인천이랑 붙었었네요. 아, 인천이었군요. 이게 이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세를 인천은 이때 후반전 2골 넣은 상승세를 타고 울산을 잡은 것이고 수원 FC는 2골을 먼저 넣고 꺾이는. 예, 마지막에 2골 내줬는데 그것도 후반 추가 시간에 자책골로 줬거든요. 비겼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팀 분위기가 그냥 완전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은 상태에서 서울한테 7대 2로 그냥 빠바방. 수원 FC를 보면 공격은 되는데 수비가 안 되는 전형적인 팀인 것 같아요. 한 2, 3년 동안 고질병 계속 그렇죠. 더군다나 그 자책골 넣은 선수가 이번에 영입한 새로 선수 영입한 아니에요? 외국인 선수. 고메즈 무슨 고메즈죠? 예. 아마 그 선수 안 되겠던데. 아니 그 지난 주말 자책골은 네. 그 우리나라 예전에 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유상철 선수의 그 슬라이딩 슛을 연상시키는. 아 그래요? 예. 거의. 그건 일부러 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이고. 근데 그 전 과정이 중요하죠. 전 과정에서 정가 수비수가 공을 거둔했어요. 누구였죠 수비수가? 그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뒤에서부터 달려오는 인천 선수에게 공을 빼앗겼죠. 그걸. 빼앗기고 전혀 따라붙지도 못했잖아요. 네, 따라붙지 못했죠.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수비가 숭숭 뚫렸죠 그냥 네. 숭숭.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7대 1로 이겨서 보니까 이승우 선수 한 골 넣었더라고요. 네, 이승우 선수 아주 감각적으로 잘 넣었는데 빛이 발했죠. 서울은 이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한 날이에요. 그러게요. 뭘 해도 되는 날이었고. 나상호 선수가 또 살아나서 네, 아 그렇죠. 득점 공동 1위죠 지금. 득점 공동 1위고요. 나상호 선수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었나? 시즌 초반에 엄청 잘 나가다가 득점 선수까지 오르다가 한참 골이 안 터지지 골이 안 이랬죠. 터지죠. 예. 2달 동안 안 나. 그 2달 동안 보니까 8경기 무득점이었어요. 근데 지난 경기 전북에 2대 1로 지긴 했지만 마지막에 페널티킥으로 페널티킥 넣었는데 안 골로, 그걸로 예. 약간 물꼬가 터진 느낌이죠. 이날 경기에서도 본인이 헛발질하고도 그거를 다시 슈팅해서 골 넣고 또 오른발 중거리포 맞아요. 넣고 그래서 나상호 선수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살아나고 있고요. 지금 11골로 득점 공동 선두고 문제는 황의조 선수가 빠진 이후에 서울 고민이 컸던 게 득점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최전방에 누가 책임져 주나. 폭발했잖아요 지금. 그날 황의조 빠지고. 김신진 선수 우리- 2골, 또 나상호 선수 2골. 진짜 근데 김신진 선수 이야. 같은 경우에 진짜 서울 팬들한테는 진짜 너무 이쁨 받을 수밖에 없는. 항상 이 그 빈자리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기는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에 항상 메워줬거든요. 중앙, 미드필더 뭐 측면 가리지 않고 특히 예전에는 서울이 아마 코로나 때문에 진짜 뛸 선수가 없을 때는 중앙 수비수까지 맡아서 뛰었던. 근데 이 선수가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기 위치죠. 또 9번을 달고 있는 선수니까 최전방에 가서 이렇게 또 멀티골까지 터뜨려져 갖고 한참 이 황의조 선수의 공백에 대한 고민이 많이 깊어가던 이 시기에 서울 오랜만에 골 터지니까 그냥 뽕 PD 입 터졌네. 말문이 터졌네 말문이. 아니 전북 경기랑 좀 나눠서 넣지. 왜 이렇게 한 경기 몰아야되는지. 근데 이날 경기에서 서울이 잘한 것도 있는데 아, 그쵸. 이날 수원 FC의 골키퍼 실수로 인한 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범현 골. 이범현 골키퍼가 노동건 골키퍼가 부상당하면서 이범현 골키퍼가 지금 한 4개월 만에 경기를 출전한 거예요. 아. 경기 감각이 확실하게 문제가 그러니까 너무 좀 있어서. 어설펐어요. 네. 골키핑이 진짜 많이 이 정도는 쳐주든가 막아주든가 잡든가 해야 되는데 골키퍼. 어설프게 걷어내서 세컨볼로 먹고. 전반에 먹은 추가 시간에 먹은 거 말고 전반에 넣은 2골이 거의 다 이병헌 선수가 잡다가 놓친 골들을 다 리바운드에서 골 넣은 골들. 그러니까요. 골키퍼가 좀 안 보여줘야 될 그런 모습들을 거의 다 보여줬죠. 아이고. 그렇죠. 뭐 그때 가랑이 사이로 빠지는 골도 있었고. 그게 김신진 선수의 두 번째 네. 골이었나? 예. 나 골이 많아서 헷갈렸어요. 네, 이거 골 다 기억도 못 하겠어요 지금. 복이 터졌구나. 그러니까 윌리안 선수도 최근에 페이스가 좋은데 이날도 화끈하게 왼쪽 측면 파고들다가 중앙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확실하게 가마차를 주셨. 윌리안 선수도 폼이 확실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도 그렇지만 윤빛가람 선수 골도 네. 프리킥 기가 막혔잖아요. 여기 아니었나? 프리킥은 그 전 경기 인천 그 전 경기였나요? 그러니까 그 전 경기부터 이어지는 연속골. 두 경기 연속골에다가 네. 그 경기에서 지난 주말에 2골 넣었고 이날 경기 또 골 넣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3골 넣은 거잖아요. 네네.
그 세 골이 다 빛이 발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윤빛가람인데. 3빛가람. 아무튼 수원 FC는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영입한 그 수비수 다시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정도였나요? 아 지금 소FC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저는 하이라이트 그 골 장면만 봤는데 너무 결정적인 실책을 하니까. 아이고. 그 김도균 감독 그 입모양 가야죠. 나오잖아요. 그 자책골 넣었을 때 요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말이 들리잖아, 약간. 지금 뭐 하는 거야? 좀 약간 진짜 팬들 아직까지는 2경기 뛴 거잖아요, 이제 그 선수 와서. 그랬을 거예요. 지난 경기가 데뷔전이라고 했던 것 같으니까. 액땜했다고 봐야죠. 누가 영입을 했는지 지금 굉장히 가슴이 조마조마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뭐 쓴 거 있어요? 어디 보자. 오늘 오늘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도 아이고야.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건 좀. 돈에 관심이 많군요. 돈 가족치 7팀. 김민재 이정료 나누는 거. 네. 7팀이 돈을 받는다 이정료를. 또 가중치가 있다. 가중치가 있다. 날카로움을 여자 축구 얘기할 때 날카로움을 찾을 것. 콜린 벨 감독이 한 얘기였죠. 그다음에 체력 왕자는 또 한자로 썼네요. 손화연 선수. 그다음에 추효주는 1대1 마크. 왼쪽 합이 좋았다. 누가 왼쪽 합이 좋았다 그랬죠? 제가 피디님이. 뽕피디 마저 적는구나. 그다음에 장슬기 세리머니 밑에다가 귀여우셔. 이강인 옆에 문제가 많고는 뭐예요? 아이 그게 아니라. 부산에서 하는 친선 경기 PSG 네네. 문제가 많군. 호이탱은 뭐예요? 부산 화이팅. 화이팅. 부산 출신이죠. 네. 부산이 요새 또 오랜만에 기세가 좋아하고 지금 1부 리그 좀 노크하고 있거든요. 지금 3등이고. 3등. 노크는 매년 하지 않나요, 부산은? 근데 뭐 안 열려서 그렇지 문이. 작년은 그냥 꼴등했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요? 네. 올해가 좀 그럼 최근에 가장 강등된 이후 제일 좋은. 가장 좀 뭔가 승격을 노려볼 수 있을 법한. 인천 완벽한 수비 전술. 인천은 강하다. 의리 낭만. 인천을 응원하나요 특별히? 아니요. 아까 특별히는 아니고. 무고사 세레머니를 무고사 세리머니. 그래서 팔 그리는 거구나 이게. 스트롱맨 세리머니. 선생님 같으세요. 누가? 수업 필기 잘했나 이제 체크하시는 선생님 같으세요. 오늘은 좀 약하네요. 학점 몇 점 이제 주나요? 힘듭니다. 다시 또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아란 인터 PD는 3주 동안 수고했고요. 아마 다음 주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주시은 아나운서의 복귀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안녕.